골대녀의 팀닥터를 하고 있잖아. 그치. 아, 골대녀 진짜로? 시작 때부터 있었어. 옛날에 메디테이너라는 꿈이 있어서 메디컬 엔터테이너? 진짜 드라마 같이 살았던 것 같은데 또 요즘 드라마를 만들고 계시다고. 작심삼일도 매일 하면 습관이 된다. 안녕하세요, 우왕좌왕의 우왕준이. 장성보입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는 한의사인데요. 방송도 하고 연기도 하고 예능도 유튜브까지 하는 사람. 헉, 이 정도면 거의 컨텐츠 만능왕인 것 같은데. 또 그만큼 자라오신 과정도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순탄하게 한의사님이 되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재밌는 이야기 또 들어보려고 하고요. 오늘 모실 분은요, 바이너브 한의원의 박호영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운의 왕이어가지고 네네. 예술적 사고, 좌뇌 왕이어가지고 수학적 사고. 저는 약간 우왕에 가까운 도전왕 같은 느낌. 도전왕. 우왕이가 근데 한의사 선생님인데 약간 좌왕 이쪽에 아니에요? 오셔야 되는데. 네, 다들 그런데 전 MBTI도 그렇고 F 쪽에 좀 가까운 한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목소리가 약간 촉촉하세요. 발라드 하시면 되게 잘하실 것 같은. 네. 마이크도 약간 노래 마이크 같네요. 마이크가. 자, 그럼 박호영 원장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방송은 이제 반말로 하는 방송이어가지고 편하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형. 알았어 동생. 편하게 하자. 말 놓게. 자, 그럼 박호영 원장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유치원은 어떻게 다녔는지 한 기억이 나? 일단 나는 잠실에서 태어났고 유치원에서도 옛날에 그 유치원 학예를 하면은 약간 MC를 맡았었어. 어? 그때부터? 유치원? 그때부터. 꼬맹이 때? 꼬맹이 때 나서기를 좋아했나 봐. 그래서 유년기 시절에 이제 어머니가 엄청 교육에도 열정이 많고. 그러니까 서당을 갔다 왔다고? 어릴 때 엄마가 어릴 때부터 한의사를 키우기 위해서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때 나를 서당으로 집어넣으셨어. 한의사를 만드시는 게 어머니의 목표셨대? 목표셨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미 목표가 한의사로 적혀 있어서 그때는 나의 어떤 자아가 없을 때도 장래희망을 쓰면 무조건 한의사를 썼었어. 와, 대박이다. 왜? 어머니도 이쪽 일을 하시고 사실 그리고 가족이 그걸 이어받기를 원하셔서 한의사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한의사로 가업이에요? 가업을. 그래서 뭔가 내 개념이 성숙하기 전에 서당을 밀어 넣으신 거지. 서당에 가면 한자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문학원이랑 좀 다른 게 진짜로 좀 옛날 훈장님 같이 돼 있었어. 그래서 막 먹을 갈고 약간 정신교육 같은 것도 보고. 정신교육 어느 정도로 시켜? 보내려고 우태 보내려고. 어떻게 알았어? 그때 당시에 어릴 때 되게 정신이 많이 산만했나 봐. 그래서 엄마가 그런 것도 교육을 시킬 겸 한의사를 키우기 위해서 다녔는데 천자문을 되게 많이 읽었던 기억나. 하늘 전 따지 진짜로. 그리고 이제 붓글씨 쓰면서 마음을 좀 다지기도 하고. 그 서당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다니면서 오래 다녔다. 엄청 오래 6년? 다녔어. 와. 6년 넘었지. 7년? 7, 8년이 됐던 것 같아. 와. 그럼 나중에는 완전 그 추사 김정희채처럼 뭔가 일필휘지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게 쓰면은 내가 인간문해가 잘 됐겠지만 거기에 약간 거기까지는 능력은 아니었던 거고. 근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오. 실제로 어릴 때 내가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한자 한문에 익숙해지니까 그 과목을 공부를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하는 과목이 유일하게 한문이었어. 한문은 되게 잘했구나 어릴 때. 한문은 초등학교 때부터 한문을 했을 때는 항상 한문 과목만 전교 1등이었고. 우와. 근데 어쨌든 전교 1등을 한번 해보는 경험 되게 소중한 건데. 맞아. 공부는 잘 못했는데 그때 한자 하나 잘한 것 때문에 그게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 이거 봤을 너무 때. 중요하다. 근데 이제 맞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신감을 키워주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 너무 큰 것 같아. 그리고 맞아. 약간 틈새 시장 공략을 잘했는데 왜냐면 한문학원을 7년씩 다니는 애들은 없거든. 맞아. 그치. 대부분 맞아. 그냥 잠깐 다니거나 맞아. 뭐 그냥 학교에 수업에 필요한 정도로만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전문적으로 다니고 또 수상까지 할 정도로 맞아. 실력이 잘했으면은 대단했던 거지. 훌륭한 경험이었네. 초등학교 때는 사실 내가 원래 공부하고 관련이 없는 운동선수였거든. 아, 진짜? 운동을 했어?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야구 선수였어. 그 야구를 막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했던 거야? 입단 테스트도 실제로 했었고. 어.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리틀 야구단이라고 있었어. 그때 이제 귀엽다. 리틀 야구단 약간 진짜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키우려는.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공부를 하게 된 거야? 아버지가 원래 운동선수 출신이야. 또 이렇게 양가 부모님의 맞아. 그걸 하나씩 했구나. 그래서 배구 선수 출신이셔갖고 약간 운동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어서 그거를 좀 했다가 집안의 반대로 인해서 이제 끊겼지. 얘는 딱 싹수를 보니까 한의대는 못 갈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중국 빨리 보내서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북경대를 보내서 중의대를 보내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강제로. 중국 그래서- 의대? 중의대라고 중의대. 있어. 중국. 되게 유명한 대학교야, 중국에서. 맞아. 근데 내가 끝까지 안 간다고 반항을 했고 이제 2, 3년의 한 방황기를 거쳤지. 그럼 야구 선수는
형이 하고 싶어서 했던 거고 근데 부모님이 보기에 이제 그만해라 해서 했더니 형은 약간 반항심이 그때 좀 들었던 거. 그치, 어릴 때는 약간 운동이나 아니 뭐 요즘에는 뭐 연예인들도 꿈꾸고 하지만은 그때 운동선수가 꿈인가 엄청 컸었고 최초로 메이저리그로 나가고 약간 이런 시기였던 것 같아. 자꾸 너무 그러니까 옛날에? 되게 옛날 얘기하니까 옛날 아니 그치. 그러다가 그래서 고1 때 전교 1등 친구로 사귀게 된 거야? 중학교 때 기초가 없이 이제 2, 3년을 방황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사실 성적이 좋진 않았고 그래서 이제 고2 때 내 앞자리가 전교 1등 전국 1등 친구였어. 전국 1등? 우리 고등학교가 그때도 이제 일반고에서는 그래도 성적이 꽤 좋은 학교였거든. 아 공부 잘하는 학교를 다녔구나. 어. 휘문고였나? 맞아. 명문고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정통 대치동 출신이고 전국 1등이래. 그래서 이제 첫날에 내가 이 친구한테 그 친구가 이제 빠박이 머리였거든. 공부하려고 머리를 다 밀었던 진짜 친구야. 와 장난 아니다. 엄청난 열심을 그러니까 일을 문 거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진짜 처음 반 배정받은 날에 얘를 툭툭 치면서 했거든. 야, 네가 전교 1등이라며? 그래서 약간 좀 그때 당시에 불량배? 그때 당시에 약간 좀 뭔가 그 지기 싫은 약간 고등학교 때 마음으로 야, 네가 전교 1등이라며 네 나 공부 좀 가르쳐 줘라. 이렇게 좀 한 거야. 오. 얘가 이제 뭐 벌레 보듯이 봤겠지 처음에는. 그러다 이제 좀 친해지게 된 거야. 계속 이제 귀찮은데 내가 계속 공부를 물어보고 그렇게 하다가 그 친구랑 계속 친하게 된 거야. 심지어 오늘 이렇게 하기 전 어제도 그 친구 만나고 왔어. 그 친구 아직도 지금 뭐해? 지금 아직도 뭐해? 친해. 그 친구는 지금 의대 교수로 있어. 와. 아 역시 의사 친구 혹시 옆에 어느 의사 병원? 친구네. 그 카톨릭 병원에서. 야 대단한데. 우리 할아버지 후배네. 진짜? 할아버지 카톨릭 의대. 그 친구는 카톨릭 나와서 지금 교수로 있어. 그 뒤로 성적이 좀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 내신은 사실 좋진 않았고 처음에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반에서 한 15등 정도 됐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고2 때 15등으로 하다가 고3 때는 올라갔을 때 반 7등까지 올라갔었어. 와우. 그러다가 이제 전교 3등을 했던 거는 사실 내 수능 전에 10월달 모의고사를 봐갖고 400점 만점에서 383으로 그때 전교 3등을 한 거야 처음으로. 이야 되게 이렇게 쫙 가파르게 높게 올라왔네. 성적이 거의 되게 좋게 완벽한 됐어. 그래프 아니야? 맞아.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너무 성적이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사실 출발점이 더 낮아서 떨어질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전교 3등도 되게 기뻤는데 그 전교 1등 하던 친구가 그 마지막 10월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좀 떨어져갖고 나보다 한 등수 낮았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우아하지만은 그 나를 공부를 가르쳐줬던 친구를 이기는 약간 청초어랑 같은 느낌 하니까 감사한 것보다 되게 놀리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친하니까 놀릴 수 있는 그래, 거지. 맞아. 아니었으면 되게 가까이 가기도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 맞아. 그래서 이 고3 때는 다른 반이었는데 성적표가 그때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오자마자 그 친구 달려왔고 엄청 조롱했거든. 시험장에서 내가 너 이겼다고. 근데 그 친구는 별로 그렇게 관심 안 갖더라고. 별로 개의치 않아 있을 것 그렇지 같아. 않았어. 근데 집에 가서는 또 이거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뭐 너 따위가 뭐다 한 번 이긴 게 별로 그렇게 큰 데미지는 없다. 한 번이니까. 한 번이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수능은 사실 그 친구는 늘 잘 받고 나는 이제 수능을 사실 잘 못 받고 기초가 없었으니까. 아 진짜. 한 번에 나도 한의대를 가진 못했거든. 그럼 몇 번 재수를 한 거야? 이제 재수를 하진 않았고 학교 그때는 다녔어. 다른 학교를 갔어. 그치. 다른 학교를 갔고 대학을 이제 졸업을 했지. 무슨 과로? 전공이 뭐였어? 원래는 이제 한망재료로 시작했다가 한약학과를 이제 같이 전공을 해서 이제 부전공을 해서 이제 그걸로 졸업을 한 거고. 그 한의대 관련된 과로 갔고. 맞아. 나는 언젠가는 한의사는 될 거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막연한 있었어. 자신감. 그냥 엄마니한테 어쨌든 계속 그치. 뭐 봐온 것도 있고 세뇌도 어느 정도 그치. 당하기도 했고 본인도 이제 그렇게 맞아. 믿은 것 같아. 맞아.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뭐 언젠가 내가 나이 들어서 한의사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만 했는데 사실 노력을 한 적은 없었거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는데 진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후배가 나를 만나더니 형 한의사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시험 해야죠. 한데 보통 그러면 이제 막 찾아보고 할 거 아니야. 내가 이게 할 수 있는 시험인지 아닌지. 근데 그냥 그 친구 말 듣자마자 다음날에 바로 입시학원 가서 그냥 등록을 바로 했어. 그 다음부터 바로 휴대폰 끊고 준비를 한 거야. 야 독하다. 그냥. 초시에 합격한 거야? 또 하필이면 그때 사실 우리 그 집안 사정이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됐어갖고. 또 중요한 시기에? 맞아. 늘 인생은 그런 거야. 이 시험이 사실 평균적으로 1년 만에 합격하지 못하는 시험. 그럼. 그치. 그거는 그럴 수 없는 시험이지. 보통 2, 3년 정도 준비하면 이제 합격할 맞아, 수 맞아, 있는 맞아. 그 정도 된다 해서 양이 너무 많고 해서. 그래서 사실 근데 나는 내 사정은 2년을 준비하면은 절대 준비할 수 없는 그때 환경이었어. 무조건 집중해서 1년 안에 끝내야 되는. 맞아.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등록을 일단 해보는 거지. 어. 결국엔 10개월 만에 합격은 했어. 그래서
진짜 드라마 같네. 드라마 같아. 일단은 나는 뭔가 내가 끌리면 그게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잘 생각하지 판단 안 하고? 안 하는 것 같아. 어. 뭔가 너찌 효과라 하지. 찍어놓고 일단 뭔가 그걸 찾아가는 방법을 좀 해서 등록을 하고 돈을 냈어. 그러면 뭐 해야지. 해야지 뭐. 달려. 안될 수 없잖아.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집에서는 밀어줄 수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알바 해야지. 알바 해야지. 알바하고 뭐 1년 만에 합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 근데 거지. 사실 그게 응. 그 다른 친구들도 보면은 학원만 다녀도 공부할 시간과 그치. 아까 양이 많다고 했는데 그치. 알바까지 하면서 이게 가능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그게 현실성이 없으니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와 뭐 대단하다. 못하는 것도 있고 일단은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사실 잘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게 음. 저기를 가고 싶다고 해서 쭉 걸어가면 저기까지는 못 가도 어쨌든 근처는 가. 맞아.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사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계속 뭔가를 조금씩 이뤄왔던 것 같아. 와, 봤을 때. 멋있다. 그리고 요것도 재밌네. 뭐 수험 번호가 똑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 그 할 거라고 등록을 하고 했잖아. 음. 그럼 이제 거기서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 되게 두렵고 답답한 것도 그때 있었어. 그래서 이제 책을 진짜 많이 읽었거든. 한창 자기계발서 엄청 유행할 때. 때 봤는데 그때 뭐 보물 지도를 만들려고 했어. 그러면은 그걸 자꾸 보다 보면은 자극이 돼서 끌어온다고. 그래서 그냥 하라니까 뭐 됐으니까 책 냈겠지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거야. 됐으니까 책 근데 냈겠지. 사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보면 의심부터 하잖아. 맞아, 요즘은 안 근데 그치. 예전에는 되게 순수하게 그런 것들을 처음 맞아. 받아들여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도 배우면 되는 거거든. 맞아. 어. 뭔가 그게 가짜라더라도 내가 그걸 진짜로 믿고 하면 난 된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합격한 사람이 후기를 올린 게 있었어. 그 수험표를 올렸더라고. 그거를 그냥 사진으로 뽑아서 이름만 이렇게 바꿨어. 그래서 요거를 딱 붙여놓고 생각했단 보물 말이야. 지도를 위해서. 야, 저것이 내 목표다. 근데 이제 붙여놓고 사실 잊었어. 응. 나중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합격이 된 거지. 집에서 이렇게 돌아보다가 이거 맞아 이거 내가 붙여놨구나. 그래서 이제 봤는데 수험 번호가 똑같은 거야. 이거 너무 소름인데. 와, 어떻게 이래? 00031로 아직도 기억이 나. 와. 그래서 그 번호를 딱 보고 너무 소름 끼쳤어.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게 있지? 말이 되는 일이야? 진짜. 그래서 나는 그래서 아직도 사실 그게 지금 막 유사과학이라 해야 되나? 뭐 끌어당기기 같이 자기 개발 이런 것들 사람들 요새는 되게 그런 거 많잖아. 아니다 안 이런 믿지. 것들이. 그치. 근데 나는 믿어. 왜냐면 나는 내가 계속 그렇게 해서 이뤄왔다고 생각하거든. 아니 진짜 이게 끌어당기는 힘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우리. 뭐 그럴 수도 원장님이.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과학자가 약간 불편해하는 것 같긴 한데. 좌왕이 이제 왜냐면 좌왕. 과학으로 설명될 수가 없거든. 근데 그런 어쨌든 긍정적 에너지를 통해서 합격했다. 그치. 낮은 확률이지만 수험 번호가 똑같았다. 이런 게 그냥 재밌는 수험 번호 포인트지. 등급 난 진짜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면 이거 증명을 가능한 거야? 당연하지. 내가 붙였던 거니까. 그럴 수 있지. 증명을. 와 너무 신기하다. 여기서 지금 한의사가 되시고 끝이 아니라 의치한 연합 행사에서 클럽 파티 최초 기획은 뭐야? 이거는 이제 일단 따놓긴 하자. 쓸지 말지는 모르지만 일단 한번 들어보자. 궁금하니까. 대학원 다니는 동안 계속 그 학생회장도 하고 이제 대표를 맡았었거든. 오. 근데 우리 이제 본과 2학년 때 이제 학생회장을 뽑는데 그때 이제 학생회장이 됐어. 그 유치원 때 MC 보던 애가 학생 회장까지 간 거야 지금. 아니 이렇게 바쁘고 지금 알바도 해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서 학생회관까지 하면은 잘 시간이 있는 거야 현실적으로? 뭐 남들이 어떻게 시간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시간이 부족하면 쪼개면 되니까. 사실 근데 난 남들이 어떻게 하고 한 거에 대해서 관심 없구나. 이 정도면 시간이 부족하구나 이러면 시간이 많은 건가라는 생각을 잘 안 해. 내가 힘드네 하면은 내 기준.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잠을 좀 줄여야겠다. 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학생회장 하면은 우리가 이제 축제를 2번 준비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캠퍼스가 메디컬 캠퍼스라 해서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 이렇게 4개과만 있었거든. 근데 나는 약간 남들이 뭔가 다 해놓은 것들을 그대로 따라한 것들을 약간 병적으로 좀 싫어해. 그거 깨고 싶은 싶어해. 욕구가 있구나. 약간 좀 일탈과 약간 돌연변이 있구나. 같은. 도전 정신, 혁신. 좋게 말하면 그렇게 한 거고 약간 조금 아이일 수 있는 돌 플러스 분자. 아이. 불순문자 반고래상 반거래. 약간 이런 느낌처럼. 또 있구나. 근데 뭔가 우리는 다 의학 계열이다 보니까 다들 굉장히 컴하고 조용하고 좀 그런 게 그치. 있어. 그러네. 근데 그게 포인트다. 맞아. 그래서 그거가 다 그러니까 이런 걸 깨고 싶은 거야. 다 같이 우리도 재밌게 놀 수 있다. 즐길 수 있다. 우리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때가 이제 2학기 때 이제 할로윈이랑 좀 겹쳐갖고 클럽 파티 EDM도 유명하고 그렇게 하는데 클럽 파티를 한번 해본 게 어때 했는데 다행히도 그 학생회장들이 약간 결이 나랑 잘 맞았어. 좋아했구나. 그리고 좀 뭔가 내가 더 준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잘 따라오겠다 해서 그러면 준비를 해보겠다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교수님들이랑 심지어 학생들도 반발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 아니 무슨 메디컬 캠퍼스에 무슨 클럽 파티야. 파티지. 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애들도 좀 많이 있었어. 그렇게 말을 했어도 이제 와서 또 이렇게 흔들다 보면 또 스트레스 풀리고. 하면서 이거 맞아, 괜찮네. 약간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 분명히 나는 애들이 지금은 손가락질 하더라도 막상 하면은 잘 되잖아? 그러면 야, 나 너 그럴 줄 알았어. 분명히 이럴 거라 생각했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행사가 어땠어? 우리 뒤로는 끝났거든. 그래서 이제 1회로 클럽이 끝나는데 그때 당시에 애들이 그걸 느꼈던 애들은 항상 얘기해. 야, 우리 때 야, 축제 때 클럽도 있었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이제 본인들이 후배들은 안 처럼 믿을겠다. 됐구나.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뿌듯함이 있지. 이미지 배우 오디션? 이쪽 연기 쪽에도 좀 관심이 있었던 건가? 옛날에 단역 이런 아르바이트 같은 걸 몇 번 했었어. 했었다 그랬지 아까. 돈을 보기보다 뭔가 좀 재밌을 것 같아서 한 발자국 한번 해보는 거지. 어떤가. 막상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대학교 때 군대 갔다 와서 연극영화과를 한번 전과하려고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했다가 뺨때기 맞을 뻔해갖고 그래갖고 바로 등짝 이렇게. 그치 이제 바로 지금 수십 년을 어떻게 키웠는데 서장도 보내고 그치. 별을 그러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얘는 취미로 두자 이렇게 했는데 취미로 두다 보니까 자꾸 하게 된 거야. 더 오히려. 그러다가 이제 내가 대학원 때 방학이었을 거야. 그 SBS 장밋빛 연인들이라고 한선아 씨 나오는 그때 한 명이 좀 중요한 역할인 어떤 이미지 배우 역할이 빵꾸를 낸 거야. 그래서 기회다. 그래서 촬영장 이것은 기회다. 아니 근데 그때까지는 기회라 생각하진 않았고 왜냐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엑스트라였으니까 근데 촬영장 분위기가 엄청 험악한 거야.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예민하지 다들. 예민한 거지. 빵꾸 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큰일 나.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아찔하다. 잠깐 멈추고 촬영 멈추고 감독님도 막 욕설이 나오면서 하다가 갑자기 딱 나를 보더니 쟤 잠깐 불러봐봐 이렇게 한 거야. 불러갖고 얘 한번 써보고 되면 뭐 해보지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갑작스럽게 대본이 주어졌어. 그때 한선아 씨가 그 역할에서도 연예인 역할로 나와. 스타로 나오는데 우와. 이제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뭔가 해명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 손을 잡고 비키세요 하면서 끌고 가는 역할을 했거든. 나한테는 첫 데뷔작이지. 그걸 대사가 있는 건 대박이야. 그래. 맞아. 엄청 설�랬지. 그래서 비키세요를 계속 연습한 거야. 하면서 비키세요. 아니 이게 엄마 중요하다고. 비키세요. 그것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책에다가 비키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 우리 연예인 나갑니다. 비키세요. 맞아.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한선아 씨 손을 딱 잡고 비키세요 하는 역할을 딱 손까지 했어. 잡았어. 근데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짧게 나오지만 중요한 역할이라서 임팩트가 있지. 가족끼리 그거를 같이 봤던 기억이 있어. 나한테는 첫 데뷔였거든. 그래서 2초 반, 한 3초 정도 나왔던 것 같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도. 어쨌든 배우가 되셨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탁재훈 씨 식당에서 알바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방송계에 연결된 그런 계기가 됐었나? 요쪽에 관심 있던 것들이 계속 넓혀진 거긴 했어. 탁재훈 사장님이 그때 잠실에서 굉장히 큰 음식점을 운영했거든. 연예인들이 엄청 많이 오는 음식점이었어. 그래서 거의 대부분 서빙하면 다 연예인분들이었고 끝나면은 연예인분들하고 같이 술자리도 가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고 지내면서 또 탁재훈 사장님이 그때 당시에 상상 플러스로 엄청 인기 많을 때였거든. 인기 많을 때였구나. 지금도 근데 탁재훈 선배님은 맞아. 너무나 그때 당시에 그 탁 사장님하고 되게 많이 이렇게 지내면서 그때 탁재훈 사장님 딸 소율이도 막 좀 돌봐주고 우리 직원들끼리 같이 일 끝나면은 용산 CGV 단체를 대관해서 우리들끼리만 그때 가문의 영광인가 위기 그 같이 보기도 하고 그랬었어. 그래서 뭔가 이쪽 분야에 내가 약간 흥미가 있었구나. 있었지.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쪽을 되게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커졌던 거야. 무슨 연애 프로그램 나갔다면서. 맞아. 처음 섭외된 게 이제 연애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름이 뭐야? 그 JTBC의 이론상 완벽한 남자라고 이론상 완벽한 남자의 완벽한 남자로 출연하신 건가요 지금? 완벽한 남자가 되려고 이제 출연한 건데 우와. 재밌네. 그게 되게 그때 당시 좀 신동엽 형하고 이제 김희철 형이 MC를 봤던 그거였는데 당시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MC가 인기가 있으니까 남자 8명이 나오고 여자 1명을 이제 단계별로 해서 최종 올라가는 거구나. 근데 얼굴이 최종까지 안 나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통해서 올라가는데 결국엔 내가 최종으로 그 사람 선택을 받아서 이론상 완벽한 남자가 얼굴 빼고 이 사람 이론으로만 봤을 때 얼마나 완벽한지를 보는 거야. 그 사람하고 결이 잘 맞는 걸 찾아가는 거야. 외모가 아닌 어떤 다른 취미와 뭐 이거 재밌네. 촉각, 시각, 청각 이런 걸로 다. 그러면 앞에 촉각이요? 촉각도 뭐 촉각도 아무래도 있었어. 신동엽 형이 MC니까. 근데 그때 이제 이 사람하고 내가 최종적으로 된 사람이니까 데이트 씬을 찍잖아. 근데 모든 그 스태프분들하고 카메라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수십 명이 되셨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나와 이분을 위해서 찍는 것들이 너무 쾌감이 느껴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관종의 그 덕없이 있었나 그런 봐. 걸 좋아하나 보다. 로망의 실현. 그러니까 뭐 클럽 파티도 했겠지. 그런 게 있었나 봐. 두 번째 방송에는 여자 연예인하고 남자 이제 일반인들하고 이제 미팅하는 프로그램도 섭외가 된 거거든. 근데 거기서도 되게 운이 좋게 여자 연예인들 4분이 모두 찍어주셨고. 원탑? 뭐 원탑이라 말하기 뭐 하지만 어쨌든 뭐 제일 만만했을 수도 있지. 원래 그런 거 있잖아. 진짜 잘생긴 애하고 예쁜 애한테 고백 못하는 것처럼. 약간 좀 어설프게 된 애들한테 말 걸기 쉽잖아. 겸손까지. 진짜 그랬던 것 같아. 야, 누구 나왔는지. 보시는 분들이 보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때 뭐 방송 나왔던 게 강예빈 씨하고 그 다음에 최희 아나운서랑. 우리 얼마 전에 나왔는데 여기? 알아, 봤지. 아니 뭐야? 봤지. 세계관의 봤지. 통합. 그리고 김승혜 그분을 개그 거기서 너무 만났는데 많으시고. 골대녀에서 또 만난 거야. 되게 신기하게. 그리고 이제 배슬기 씨. 그 뒤로 지금 또 요즘 최근 커리어가 또 대박이잖아. 꼴대녀의 팀 닥터를 하고 있잖아. 그치. 아니야, 나 파일럿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시작해서 골대녀 진짜로? 시작 때부터 있었어. 쭉 와, 계속. 대박. 3년 반 동안 팀 닥터를 했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지. 그 팀 닥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팀 닥터는 이제 여자 출연자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운동 굉장히 격하고 진짜로 하거든. 그럼 이제 많이 다치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다치기 전에 뭐 치료도 해주고 다치면은 그라운드 뛰어가서 치료도 해주고. 그럼 잔디 위에서 막 침도 놓고 이런 적도 있어? 잠디에 침을 놓으면은 조금 경기가 지연이 될 수 있으니까 뭐 파스 뿌리고 뭐 체크 좀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고 경기 뛸 수 있는지 없는지 조치 좀 취하고. 결혼을 또 했더라고. 근데 결혼 또 누구랑 한 거야? 이렇게 연애 프로가 많이 나가고 결국에는 누구랑 결혼한 거야? 꼴대녀도 찍으시고. 그치. 뭔가 내가 15년 전에 대학교 다닐 때 내가 좋아했던 친구야. 짝사랑? 짝사랑. 그리고 이제 사실 12년 동안 연락을 못하고 지냈지. 그러다 이제 우연히 만나게 뭐 어떤 일로 인해서 만나게 됐어. 근데 이제 만난 당일날에 오랜만에 만났지. 나는 그날 이 친구랑 사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근데 갑자기? 진짜 그날 다음날에 사귀었어. 그 끌어당기는 힘을 또 믿어본 거지. 결혼 언제 했어 그러면? 작년 9월. 근데 결혼식에 지금 보니까 라인업이 엄청난데 그 사회가 김희철 씨가 희철이 형이 하시고 가졌고. 주례를 이상봉 씨 그러니까 맞아. 이게 너무 웃기다. 공연을- 이상봉 선생님이 주례를 하셨어? 맞아. 또 공연까지 민우혁, 민우 형님, 김현진님 시아의 김현진. 맞아. 그럼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거의 연예인 결혼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약간 결혼식 로망은 오히려 와이프는 크게 없었고 나는 또 이게 또 아까 말한 대로 남들이 늘 하는 결혼식을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야외 결혼식을 해서 1, 2부로 나눠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3시간 반 동안 한 거지. 3시간 반이요? 하객들은 집에도 못 가고. 죽어나는 거죠. 죽어나는 그래서 거죠. 애들이 카톡으로 결혼 끝나고 인생에서 제일 긴 결혼식을 봤다고 했는데 5시 반에 시작해서 이제 9시에 끝났거든. 와서 이분들이 진짜 긴 시간 동안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그건 본인 생각이잖아요. 그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안 하나 봐. 약간 내가 중요한. 내가 어쨌든 클럽 때처럼 그때 자리를 또 즐기는 사람이 있겠거니와 생각한 거 아니야? 근데 되게 고마워하긴 했어 다들. 약간 애들이 야 축의금을 입장료로 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해서 되게 고마워하긴 했거든. 뭔가 이제 희철이 형이랑 그 신화 민우 형이 공연도 해주고 비트박스도 넣고 그 발레 공연도 넣고 뮤지컬 공연도 넣고 해서 축가 우린 총 5개였거든. 축가가 다 5개. 5개 정도 해갖고. 거의 콘서트네. 진짜 드라마 같이 살았던 것 같은데 또 요즘 드라마를 만들고 계시다고. 최근에 나왔던 의사 친구, 치과 의사 친구랑 같이 모아서 강남 의치안이라는 걸 같이 의치안 하는데, 알죠. 의치안을 하는데 이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지. 이 쇼폼 드라마가 유행한다 하는데 우리 한번 이거 연기 배워서 우리가 제작자가 돼보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발전이 된 거야. 일단 또 넣지오까지 한번 해보자. 일단 해보고. 한번 해보자. 나는 사실 꿈이 옛날에 메디테이너라는 꿈이 있어서. 메디컬 엔터테이너. 그게 이제 메디테이너라는 단어 신조어야? 지금 뭐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또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고. 내가 역시 남에게 관심이 없는. 재밌지 않을까 해서 메디테이너가 되겠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살고 싶다. 내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가 한의사가 됐고 뭔가 의사 역할을 하는 배우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그럼 세 분이 출연자로 나오는 거야? 그 우리가 다 배우야? 그럴 거면 우리가 의사가 의사 역할 하는 배우가 되려면 우리가 연기를 좀 해야겠네. 그래서 같이 연기 아카데미도 다녔어. 짧게 속성으로 한 거지. 재밌겠다. 재밌겠다. 너무 웃기다. 쇼폼이 보통 뭐 60에서 80화까지 찍는데 지금 10화를 찍었고
좀 재밌게 나와서 지금 더 추가로 또 준비하고 있어. 뭐 곧 시사회도 한다고. 클럽처럼 하나요 혹시? 약간 라운지를 빌려서 할 생각이. 진짜예요? 되게 본격적으로 하네. 뭔가 하면은 일단은 본격적으로 벌리고 보는 근데 스타일이네. 이게 또 도파민이 될 것 같은데 본인 삶에 있어서. 약간 중독자 같아. 도파민 중독자. 야 재밌다. 이거 어떻게 나올지 하면 우리도 기대를 좀 하고. 유치원부터 진짜 드라마도 못 따라가는 지금 라이프 스토리를 듣고 있는데 너무 재밌다. 이거를 모든 거를 다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라서 오늘 되게 이야기가 멋있었던 것 맞아.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코너로 가서 새로운 도전을 어떻게 잘해야 할 수 있을지 원장님이랑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누구나 도전 앞에서는 한 번쯤 멈칫하잖아. 이때까지 했던 도전 중에 제일 값진 도전은 뭐였는지, 이거 안 했으면 정말 평생 후회할 뻔했다 했던 거. 어쨌든 내가 직업이라는 게 이제 한의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거니까 엄마의 꿈도 이뤄줬고 내가 이 직업으로서 또 활동을 또 다방면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니까 그때 당시에 한의전 시험을 준비했던 것들이 가장 큰 값진 경험인 것 같아. 그건 나도 동의해. 그게 되지 않았으면은 사실 내가 모든 것들 하는 것들이 기반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게 가장 큰 경험인 것 같아. 맞아. 박호영 원장님은 뭔가 어떤 도전을 시작할 때 할까 말까를 하기 전에 이미 하자라고 정의를 내려는 것 같아. 하자. 꽂히면은 일단은 하고 보는 것 같아. 하고 보는 스타일. 요즘에 사람들이 목적주의적으로 되는 것들이 되게 불행하게 만든다 생각하거든. 나는 이제 30억을 벌면 행복해질 거야. 아니면은 나는 이제 공로 아파트 33평의 강남에 아파트가 있으면 그때 행복해질 거야. 약간 이런 목적을 두고 하니까 그러면은 거기까지 달리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은 그걸 이루지 못하면은 불행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국룰이란 말을 되게 싫어해. 국룰이란 게 어디 있어? 뭐 어디서 정한 건가? 그치. 그래서 나는 법이 아닌데. 법이 아니지. 근데 그 마치 국룰을 지키지 못하면은 나는 불행한 거야. 그러면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없거든. 이게 내가 요새 느낀 건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했을 때 행복을 자꾸 목표로 잡으니까 불행해지는 거야. 사실 되게 행복한 것들은 지금도 많거든. 사실 지금 준이야 성범이하고도 나는 이 팟캐스트를 하는 것조차도 너무 행복하고 내 진료 공간에 있는 것도 행복하고 결혼을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결혼한 것도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눈물 날 것 같아. 너무 너무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 우리는 뭘 달성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도전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 게 어떤 도전을 할 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나라는 생각할 때 그것보다도 내가 조금 더 가슴 뛰고 내가 이거 하면 되게 즐겁겠다 생각하는 것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걸 도전하는 동안 실패하더라도 행복한 거고 나중에 딴 걸 하더라도 그게 경험이 되는 것 같아.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야, 이거 나도 좀 필요한 말이다. 나도 완전 그 요즘 행복의 포커스를 목표와 목적에 두니까 좀 달리면서 행복하지 지칠 때도 않아. 있거든. 맞아. 그러니까는 지금 나도 생각해보면 너무나 행복해야 하는 환경이잖아.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나도 오늘 건강하게 일어난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행복해야 되는데 하루하루를 진짜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는 맞아. 내가 행복한가가 생각할 틈도 없는 거야. 사실 나도 원래 우울증이 있었거든. 근데 이게 바뀌면서 너무 행복해졌거든. 근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10분과 자기 전에 10분은 항상 있거든. 근데 그때 약간 나는 영혼이 약간 이렇게 유치이탈 된 것처럼 나랑 떨어져서 대화를 해. 그냥 나와 대화하는 시간, 혼자 고독을 좀 즐기는 시간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난 쪼개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성공한 나이 많으신 여자분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성공하셨나요? 가장 그 비법 하나가 뭔가요? 인생을 관리하는 거는 매일매일의 기분 관리다라는 얘기를 했거든. 맞아.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들었어. 매일 아침 일찍 그냥 기분 관리를 해. 그냥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기분 좋은 거에 집중해서 아침에 나는 어떤 게 기분 좋지 해. 그러면 그날 기분이 바뀌어. 그러면은 그 기운이 남들한테도 전해지고 플러스 포지티브 피드백으로 좋은 기운들이 또 붙어. 그러면 나는 그날 하루가 기분이 좋아진 거야. 내가 아침마다 아이 때문에 아이랑 이제 눈 뜨자마자 씨름이 시작하니까는 기분이 계속 그 관리가 안 되네. 관리가 안 돼. 육체가 힘들면은 좀 정신적으로도 당연히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남구랑 잘 얘기해서 두 분은 지금 애가 없으셔가지고 저한테 막 말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애 낳고 오세요. 그럼 제가 다시 조언을 해드릴게요. 역으로. 어쨌든 도전을 정말 많이 하면서 사는데 본인의 그 도전들을 의미 있는 결과로 만드는 비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내가 누군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또 똑같네. Know thyself. 해봐도 너무 재밌겠다. 그 설레는 느낌이 요 명치 아래에 있거든. 요거 하면 뭔가 설레.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 있잖아. 아직까지도. 난 나의 죽을 때 전날에도 나는 가슴이 떨렸으면 좋겠거든. 그거는 뭐 부정맥이라고 봐야지. 그치. 부정맥일 수도 있어. 농담이고. 그치. 이 부정맥이 끌고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의사한테 부정맥이라니. 근데 그거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 그래서 도전을 할 때 정말 큰 걸 도전한 게 아니라 정말 가슴 떨리는 작은 것부터 그냥 하나 도전한 거야. 마치 그냥 단역 알바 가면 뭐 단역 알바 했다 해서 뭐 인생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런 것부터 시작한 거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딱 하게 되면 줄을 이어. 그러면 자꾸 거기서 마인드 퍼지듯이 또 이렇게. 요거 하니까 요게 되네. 그게 결국엔 나를 찾아가는 과정도 돼. 내가 뭘 좋아하고 와. 내가 뭐를 잘하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인생이랑 똑같거든. 그러면은 조금 더 나중에 쌓였을 때 그 데이터가 나를 또 크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봤을 때. 그리고 나는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 왜냐면 그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많이 극복을 했고 경험을 했고 도전을 많이 한 사람의 얘기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어땠어? 생각보다 좀 시간이 금방 가지 않았어? 벌써 끝난 거 나는 아직 지금 촬영 더 해야 돼. 혹시 큰일 이제 났어. 입이 이제 풀린 건가? 인트로 끝난 거 인트로 끝난 거 아니야? 가슴이 지금 혹시 뜨겁나 여기가? 명치가 또 간지러지기 시작했어.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은데.